그래서 다음 책은 요 시리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도 반응이 좋거든요. 보편적으로 그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냐? 4년 정도 하면은.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그리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초코랄라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초 3학년 때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동네 원어민 교습소가 생겨가지고 1년을 다녔는데 말 많이 하고 재미있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걸 그만두고 예전에 이제 엄마표대로 영어 영상 집중 듣기 그리고 책 읽기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대형학원에 가기 시작했대요. 이제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들 들어보니까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엄마표 형식으로 계속 해도 될까? 이 불안한 마음이 드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근데 이제 목적이 뭐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영어를 입시만 보진 않아요. 입시도 보는데 입시가 빠지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듣고 뭐 읽고 말하기 쓰기도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있으시고 실은 바라시는 게 좀 많아요. 이게 되면서 동시에 시험도 잘 보길 원해요. 이게 보통의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요거를 경지를 이루는 거는 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긴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목적에서 보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책 많이 읽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듣고 이렇게 해갖고 말도 어느 정도 하고 읽는 거 잘해갖고 우리나라 시험이 대체로 읽기 기반이잖아요. 입시에서도 곧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 근데 좀 보완을 해주자면은 쓰기 같은 게 엄마표의 단점이에요. 그거는 따로 챙겨주셔라. 주변에 영어 실력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 학원을 다닌다고 말을 하더라.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 실력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요. 그러면은 칩으로 바꾼 다음에 하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그 칩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저는 학원에서 점수로 이거를 이어주는 그 요령 같은 거 알려주거든요. 그게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현금이 일단 손에 많이 들어오니까 야, 나 부자 됐어. 야, 이렇게 성과가 높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 바꾸고 나잖아요. 싹싹 긁어 먹은 거예요. 다 바꾸고 나면은 손에 걸리는 게 없어. 칩을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돼요. 책을 읽는 친구들은 야, 일단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 현금으로 바꾸면 돼. 일단 칩 모아. 칩 모아놔 하고 나중에 저기 현금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점수랑 연계되는 거,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 이런 거 익히는 게 그리고 격식에 맞게 글 쓰는 거. 서론, 결론, 중간에 그 바디, 패러그래프 3개 이렇게 딱 쓰면 와, 야, 뭐 있어 보여. 와, 짜임새 있다. 이렇게 느껴 보이는데 당장에는 빛나 보이는데 오래 못 가요. 내공 기르는 게 책 읽기다. 저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원서를 읽히시는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책을 읽히는데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아. 실력이 좀 늘었구나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테스트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험을 볼 수는 있다. 뭔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험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 볼 수 있는 거 초등학교는 5학년이다. 볼 수 있는 거는 뭐 주니어 터프 이런 거나 토셀 이런 거나 실력이 좀 높은 경우에는 그냥 터프를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비유를 봤냐면은 그 스티븐 크래신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 그분이 이제 웹사이트에 가니까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식물이 잘 자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식물의 뿌리까지 뽑아서 이렇게 본다. 이게 자리 잡을 만하면은 잘 자라고 있나? 뿌리까지 뽑아. 이렇게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이러면 식물이 잘 자라겠냐?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아이들 영어 학습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성인들이 보는 시험만큼 널리 퍼져 있지가 않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씩 방향 조정할 수는 있는데 큰 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그 독서예요.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아요. 보편적으로. 물론 다른 방법들도 맞춤식으로 사람마다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명 맞춤식 컨설팅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맞춤 컨설팅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독서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불안해질 필요가 없다. 이 말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진짜 불안해질 필요가 없는 게 아이가 지금 책 읽어갖고 AL 5점대 이런 거 책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공했어요. 부모님 하실 거 다 한 거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찬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가 초3부터 평일에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영어책을 읽는다고 하세요. 뭐 주로 좋아하는 책이 재밌고 좀 유머러스한 이런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13 Story Treehouse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요. 가급적이면 중고등학교 때가 돼서도 영어 독서를 계속하고 싶은데 수준이 올라가면은 많이 읽는 뉴베리 수상작 이런 거는 왠지 자제분한테 맞지 않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뉴베리가 좀 감성적인 것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이는 그거는 뭐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읽을 필요는 없죠. 뉴베리 수상작 중에서도 약간 와일드한 게 있어요. 아니면 뉴베리를 수상한 작가가 와일드하게 쓴 건 있어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보통 뉴베리를 못 타요. 잔잔하고 감동적인 게 뉴베리를 타거든요. 아니면 약간은 철학적인 것들이나. 그래서 지금 아이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뭐 뉴베리 안 읽어도 됩니다. 아이 흥미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가장 좋습니다. 흥미가 없으면은 뭐 안 읽으니까. 예. 아니면 아이가 어떤 그 의무감을 가지고 뭐 이거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흥미 일부라고 보고요. 아예 뭐 관심이 아예 없고 막 하는 책을 뭐 맨날 뭐 읽히기는 힘들어요. 뭐 가끔씩 하나 정도 읽히면 좋고요. 저도 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주지만 어떤 책들은 아이들이 안 읽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은 좀 읽었는데 정말 이건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뭐 그렇게 꾸중을 내거나 이렇게 막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은 Horrible History, Horrible Science. 요 시리즈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학이나 역사를 좀 아이들이 읽기 쉽게 좀 재밌게 풀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horrible이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것도 좀 있고 좀 기괴한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도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horrible history라든가 이런 걸 좀 읽다가 나중에 좀 도전하면 좋은 거는 뭐 the story of the world. 그래서 잔잔한 이야기도 가끔씩 읽어보다가 좀 안 좋으면은 안 읽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문학적으로 조금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지문들은 비문학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들은 그것도 뭐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 스타일로 좀 가고 비문학 쪽에 좀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좀 읽으면 좋겠다. 다음은 하루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극내성향적인 성격이라 학원을 가봐야 한마디도 안 할 게 뻔해서 1학년부터 집에서 동영상 보고 원서를 읽는 중입니다. 4년간 도서관에 가서 원서 빌려다가 집에서 집중 듣기 해와서 원서는 진짜만 읽었다고 자부해요. 근데 집중 듣기 시간이 점점 늘질 않고 아직도 10분, 15분 정도 들으면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책을 들이밀면 안 읽으려고 해서 1, 2점대 책만 많이 읽었습니다. 갱지책으로 넘어왔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씩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엄마표 4년 정도 하니까 해리포터 막 읽고 막 영어로도 슈슈슈슈 얘기하는데 딴집 얘기 같다고 하세요. 반전으로 우리 어머님께서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약간은 쉬운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아주 좋다. 1점대, 2점대 책 읽는 거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5, 3, 2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책 1점대, 2점대 이거 많이 읽었잖아요. 익숙한 거 요거 5 비율로 가져가시고 한 3점대 이런 거 한 3 비율 저기 한 4점대 이런 책 같은 건 한 2 비율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5, 3, 2 비율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어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라고 하면 못 쓴다고 하시는데 철자를 못 쓴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요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괜찮다고 보고 철자는 뭐 5학년인데 이제 뭐 한 1년, 2년 정도 더 있으면은 서서히 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일기 같은 거 좀 쓰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일 정도는, 자주 하는 일 정도는 자주 쓰다 보면은 철자가 교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단어, 가끔 쓰는 단어는 철자에 뭐 크게 당장에는 집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중 듣기 시간이 좀처럼 늘지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집중하는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저한테 누가 야 이거 글자 보면서 그 들어 매칭 시키면서 하면은 한 15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그 교직에 계시니까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나이 또래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크게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 집중, 어텐션 스팬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4년 정도 하면 해리포터 막 읽는다 하고 하는 게 좀 확률이 높은 정도의 그건가요? 이 엄마표 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같은 거 교류하시고 네네. 후기 같은 것도 이게 공유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은 성공담도 많이 남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해리포터 읽으면은 이제 엄마표에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후기로.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화될 정도냐, 보편적으로 그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냐, 4년 정도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집이라면은 뭐 그거는 기대는 안 할 것 같아요. 학군지나 이런 데에서도 교직에 계신 분들이 원서 읽히고 이러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뭐 높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엔 더 높아요. 저도 이제 학원 대치동 주변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비교해 보면 저희 학원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의 특징이 이제 책만 읽히거든.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도 뭐 책을 읽히니까 그러면은 많아요 비율이. 우리 그 선생님들 자녀분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다음 사연은 날고 싶은 자작나무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엄마표 영어 하시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상 1시간씩 영어책, 짧은 책들 읽히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레벨이 더디게 오른 듯 하여 5학년 때 매직 트리어스를 권했고 재미있게 읽었다고는 하지만 그 뒤로는 책을 안 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끌어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그냥 학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책 읽기랑 좀 멀어지는 시기가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때 아이들이 많이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눈을 뜨거든요. 이런 시기니까 책이랑 멀어질 수 있는 시기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다양한 책으로 아이의 관심사에 맞게 제시를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이 원인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이제 책이랑 멀어지게 됐냐, 왜 책을 아예 끊게 됐는지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가 비문학적인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거 문학 같은 거 중심으로 있다가 아이들 뭐 이제 사춘기 때 다른 거 눈 뜨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비문학 같은 게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같은 거 좀 다양하게 주제로 해서 제시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뭐 지금 집에서 그 브레이크스 리딩 그거를 이틀에 한 단원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도 그냥 한 번에 끝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명문법은 30분씩 강의를 듣고 있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강의를 이렇게 30분씩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차라리 어머니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과외를 붙이는 게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반이 좀 형성이 되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판단이 잘 안 선다면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한 번쯤은 보내보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책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봐가지고 현상적으로 지금 가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학습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학습을 해도 별로 효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대비해서. 그럼 딴 거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거는 남들과 비교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풍요하죠. 그러면 경쟁이 많아져요. 진짜 예전에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무슨 뭐야 짜증나죠. 그것처럼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지적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 경쟁 속에서 뭐 점수로 따지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에 투자해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실력이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다양성을 수용하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뭐 이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몇 명한테만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죠. 존경을 주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사회 전체가 하는 순간에 그 90%의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의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회를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김누리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뭐 초엘리트고 공부로 따지면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스텔라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 DVD 이런 거 많이 봤다고 하고요. 영어 원서 읽기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서는 0점대 책부터 굉장히 많이 읽어서 한 3,000권은 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는 책은 대체로 3점 초반대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SR 테스트 결과는 한 4에서 4.5 이 정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뭐 학원을 이제 가야 될까? 그래서 이 초등 고학년 흔히 입시 학습식 영어로 전환을 많이 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제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심은 계속 독서로 가져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독서로 쭉 가져가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인데 요 이해 없이는 이제 문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수업부터 문법 용어 막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좀 준비를 시켜줘야 될 한 가지 요건이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지도하면 되는데 이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 이상 한 번에 한 10분, 20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몇 년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 지장 없이 문장에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90% 이상의 확률로. 몇 년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또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 빨리 했다가는 번아웃이 나와요. 거부감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게 꼭 막 이해를 잘 해가지고 막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중심은 이제 리딩으로 가져갈 거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어느 정도 자기가 아는 글을 봤을 때는 80% 이상 문장 품사는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중학교는 솔직히 이제 제 아이라고 하면 중학교 내신은 살짝은 위험을 감수하고 갈 거예요. 내신이 혹여나 90점이 안 나와도 수행평가로 보완해서 90점 이상 나온다. 그래서 A급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만족할 거예요. 왜냐? 이제 중학교는 이제 소모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최대한 아이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지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저희가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 요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